음, 안녕하십니까. 부귀영화 컨설턴트 이대강입니다. 네, 오늘 그린나비 독서 모임이라고 하고 싶지만 모임 혼자 모였습니다. 오늘 그린나비 혼자 모임 그린 그린나비 혼자 모임 60 몇 회차지? 잠깐만 제가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그래도 매주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오늘이 62회차가 됐습니다. 그린나비 혼자 모임 62회차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멤버가 없으면 혼자서라도 전 이렇게 독서 리뷰를 하고 또 다음 주에 어떤 책을 읽을지를 남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머리 잘랐는데 더 짧게 자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또 너무 짧게 자르면은 군대 가는 사람 같으니까 다음번에 짧게 자르고 약간 좀 준 스포츠 같기도 하고 모이칸 같기도 하고 그냥 뭐 단정하게 이렇게 한번 스포틱하게 잘라 보았습니다. 뭐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린나비 62회차이면서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64번째 이야기입니다. 64번째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책을 어느 정도 읽었느냐? 사실 제가 토요일 날 어저께 이거 슈퍼리치래. 트윈북스 사장학교에서 하는 트윈북스 독서 모임을 다녀왔고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독서 모임인데 바로 이 책, 커피 한 잔에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이 책을 주제로 해서 약 3시간 동안 강연도 듣고 또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보면서 뭐 감사했던 일부터 다시 시작을 할까요? 이번 주에 감사했던 일은 제가 어떤 시도를 했는데 제가 목표한 바를 제가 원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그게 왜 감사하냐면 그게 어떤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거든요.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인데 그게 제가 생각한 대로 성사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큰 돈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왠지 모를 예감과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하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고통과 시련을 주신다라는 것은 또 다른 방면으로 다른 방법으로 더 큰 돈을 더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팔로가 그런 터널이 뚫렸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감사할 일은 다음 주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은데 다음 주에 바로 내일 또 쿠클 대표 최홍규 대표를 만나게 될 것 같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4시에 만나서 원예치료 수업을 할 것이고요. 월요일 수업을 그렇게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쿠클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게 될 텐데 취미 세상의 모든 취미를 연결하는 취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메인 강사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사가 원예 치료 쪽으로는 제가 거의 최초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만장자 1인 창업 프로그램도 5주차 돌릴 텐데 그 프로그램도 유일무이하게 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쿠쿨에서 곧 머지않아 스타 강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풍성한 감사와 축복이 가득한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읽었었던 책을 리뷰해 보자면
저는 이 책을 빠르게 사독을 했고요. 이번에 본 게 제가 네 번째 본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사독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은 한 30페이지? 이 책도 좀 빠르게 30페이지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띄엄띄엄 다른 책들도 뭐 잠깐씩 보긴 했는데, 작은 생명이 건넨 위대한 위로 그 책 봤고요. 하루 독서 평균 시간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 하루 평균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어요. 1시간 이상 읽지는 않았고 한 평균 25분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하루 1시간 이상은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 페이지로도 50페이지 이상은 읽으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읽을 책은요. 이거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책 읽을 거고요. 그리고 공부의 품격 책 읽을 겁니다. 그 두 가지 책을 읽을 거고요. 창업에 관련된 책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정부지원금 누구나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그 책도 좀 더 읽을 예정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정부지원금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책 쓸 때 한번 빠르게 봤던 책이긴 한데 다시 정독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 책 볼 거고요. 공부의 품격 이거 제가 아는 책쓰기 이제 코칭 회사에서 저랑 같은 책쓰기를 하신 분인데 저보다 기수는 늦었는데 저보다 책을 빨리 나왔어요. 네, 여튼 책쓰기 잘하시는 분이고 삼성 반도체에서 마케팅 부서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도 어마어마한 그런 내공과 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참 기대가 되고 있고 책을 잠깐 이 책도 한 5분의 1 정도 6분의 1 정도 봤는데 책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끝까지 다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빛이 너무 그거 하지? 예. 이게 표지가 흰색이라서 반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책을 이렇게 3권을 볼 예정입니다. 이거 썸네일로 지금 7분 27초구나. 이거 썸네일로 요즘에 표정이 약간 굳은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내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있는지 뭔가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굳어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내 감정과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시간을 더 많이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약간 내가 뭔가 지금 닫혀있는 걸 확 뚫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런 관념들 생각들 청산할 거고요. 자, 반갑습니다. 이게 바로 제 썸네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하여튼 다음 주에는 이 3권을 읽을 예정인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까지 제가 공헌을 했으니까 최대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독서 모임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책 이 내용 64페이지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이야기 어제 트윈북스에서 했었던 이야기 내용을 좀 더 곁들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4페이지는요. 천천히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와 보세요. 잠재의식은 학문상의 발견과도 연결된다. 잠재의식은 학문상의 발견과도 연결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고 생물학자 아가시 교수의 미망인이 쓴 그의 전기 중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교수의 미망인? 미망인이 뭐죠? 교수의 미망인? 미망인이 뭐지? 다시 정확하게 제가 사전 찾아서 대략적인 거는 뭐 어떤 의미는 알겠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렇게 추측으로 남기면 안 되니까 아가시 교수의 미망인이 쓴 전기 중의 일부래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내용이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이거를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락이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돌에서 흐릿한 물고기 화석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화석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하여 아가씨는 15일간이나 노력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밝혀내지 못한 채 완전히 지쳐버려 할 수 없이 그 일을 중지하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다. 15일간이나 그 화석의 흔적을 보고 그 어떤 화석인지 규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밝혀내지가 않아서 포기를 한 거였었죠. 그러니까 중지를 하고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반은 체념을 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얼마 후에 그는 꿈속에서 화석 물고기의 선명치 않던 부분이 완전히 복원된 모양을 봤다는 확신이 들어 눈을 떴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물고기의 선명치 않던 부분이 완전히 복원됐대요. 그거를 딱 봤다는 확신이 들어 눈을 떴대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현실로 돌아왔는데 아무리 해도 잘 기억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밤에도 그는 물고기 화석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네, 물고기 화석의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눈을 뜨니 전날 밤처럼 또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또 반복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3일째 되는 밤에는 자기 전에 연필과 종이를 침대 곁에 놓고 잤다. 그러니까 첫날에도 꿈에서 뭔가 화석의 물고기의 나머지 부분이 딱 밝혀졌다라고 완전히 복원됐다라고 하는 딱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눈을 떴는데 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에도 또 물고기 화석 꿈을 꿨는데 또 생각이 잘 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밤에는 아예 자기 전에 이제 머리맡에다가 연필과 종이를 딱 침대 곁에 놓고 잔 다음에 새벽에 딱 깨어나면 이제 그 물고기 화석을 이제 복원을 시키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 것이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꿈속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선명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더 명확해지더니 물고기의 동물학적 특징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반은 수면 상태로 침대 곁에 있는 종이에 그 특징을 스케치했다. 아직까지는 그의 전기문 중에 일부 발췌한 내용이에요. 아직 근데 거의 이게 2페이지 내용의 거의 95%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어 그 종이를 본 아가씨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 화석에 나타날 이유가 없는 특징 몇 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 화석에 나타날 이유가 없는 특징 몇 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합니다. 그는 서둘러서 그 화석이 박혔던 돌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 스케치를 참고로 돌의 표면을 정성껏 끌로 얇게 깎아 나가자 물고기에 감춰져 있던 부분이 나타났다. 완전히 나타난 모양을 보니 놀랍게도 자기가
꿈에서 묘사해낸 그림과 흡사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그 화석에 있는 물고기를 분류하는데 간단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보시면 꿈속에서 봤던 게 결국엔 해답을 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미국의 고 생물학자인 아가시 교수, 그리고 그 교수가 밝혀내고자 했던 그 물고기 화석의 흔적을 다 발견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꿈속에서 잠재의식으로 나타나서 그게 이제 학문상의 발견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좀 더 늦잠을 좀 더 잤어요. 한 1시간 정도 더 잤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찌뿌둥하고 뭔가 깨름직해서 잠을 더 자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잠을 더 자고 일어나니까 개운한 느낌이 들면서 꿈속에서 2번의 통쾌함을 맛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잠을 자기 전에는, 그 낮잠을 자기 전에는 뭔가 불쾌한 그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낮잠을 1시간 정도 더 자니까 불쾌한 감정이 꿈속에서 팍 제가 배출해버리면서, 그걸 제가 2번을 팍 배출해버리는 그런 거를 꿈속에서 느꼈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느낀 거를 또 제가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제가 팍 발산해버리고자 하는 그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거를, 그 문자를 어떤 상대방에게 2번을 또 보냈어요. 근데 그 2번을 딱 꿈에서 했던 것처럼 2번의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그 2번의 카톡 문자를 싹 보내고 나니까 제가 어떤 그 울컥했었던 그 마음이 싹 녹아내리면서 마음을 표현하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불쾌했었던 마음을 표출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을 인정해주지 못했었던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을 인정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까 전에 푸시업 할 때도 잠깐 남겼지만 어떤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냥 왠지 모르게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 왠지 모르게 사랑스럽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싶다, 예뻐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여잔데, 또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잔데, 내가 가가지고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그렇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거 변태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여자분이 왠지 모르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데,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하는 게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뭔가 깨름직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하여튼 다음에 또 본다 그러면 너무 예쁘시네요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나? 하여튼 남녀 간에 있어서 저는 그런 어떤 호감이나 좋은 마음이나 좋은 감정이 드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좀 그렇고,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라고 정중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너무 멋지시네요, 너무 예쁘시네요, 마음에 듭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 성추행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본능적인 감정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뭔가 마음속에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녀 간의 그런 감정과 마음을 우리가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을 표현했을 때 거부하거나 거절할 의사는 상대방에게 있겠죠. 근데 그것을 표현할 자유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자가 남자한테 표현할 자유도 있고, 남자가 여자한테 표현할 자유도 있잖아요. 저는 외국 나가면 특히 일본 여자한테 좀 약간 호감을 많이 느껴서 같이 사진도 찍자. 너무 예쁘시네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게 저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해외니까, 외국이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거기서 범죄자로 뭐 이렇게 구속될 그런 염려도 없고, 그냥 외국 나가니까 왠지 더 용감하게 그 감정 표현을 솔직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번 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그런 거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는데, 특히 한국,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속해 있는 나와바리에 있는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내가 감정을 표현하거나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왠지 그게 모르게 다음에 또 보면 어떡하지? 그게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그 어떤 무리나 조직에 있으면 더 그게 마음 표현하는 게 좀 더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길 가다가 헌팅한다라고 하면 두 번 다시 안 볼 거니까 그냥 마음 표현하는 게 쉬울 수 있는데, 어떤 그 무리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을 자칫 잘못 표현하면 두 번, 세 번 또 보게 될 텐데, 그때 향후에 닥치는 후폭풍, 서로 민망한 관계가 되면, 서로 어색한 관계가 되면 둘 중에 누구 한 명은 결국에는 그 조직에서 이탈하는 게 더 편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 예전에 대학교 때 그랬어요. 대학교 때 지금 갑자기 또 썰을 풀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이제 2학년 1학기 이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늘씬하고 몸매도 좋고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단 한 가지, 좀 손버릇이 안 좋았어요. 손버릇. 좀 손버릇이란 뭐 훔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남자 머리를 때리거나 어 이렇게 남자한테 신체적인 가해 행위를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울먹이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기 어떤 여자한테 우영주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우영주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 학생한테 연필로 제 손바닥을 확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연필심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영주 너, 우영주 내 영상 보면은 사과해라.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어떤 제가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제가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된, 너무 그때는 아팠는데, 아파도 내가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여튼 내가 막 아파하고 막 피가 철철철철 나니까 생각해보세요. 연필로 여기를 찍었는데 연필심이 아직도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떤 여자한테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의식과 여자한테 내가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론 그 여자가 나한테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여자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여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러고 그 이후에도 참 이상하게도 나는 그 이제 복학한 다음에 그 이정현이라고 하는 그 학생한테도 한번 머리를 이렇게 쳤던가 뺨을 이렇게, 아니 머리를 건드렸었어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또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랬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었던 그런 거에 대한 죗값을 내가 치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좀 부부싸움이나 다툼을 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뭐 부부간에는 이제 뭐
가끔 이제 폭행, 손찌검이나 폭행을 할 때도 있잖아요. 뭐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뭐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가해 행위를 할 때도 있을 텐데 여튼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때 마음에 들어 있었던 그 여자 학생도 저한테 어떤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그 여자에게 마음에 드는데 그렇게 나한테 왜 손찌검을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근데 내가 그 여자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집에 찾아가려고 주소까지도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주소까지도 내가 알아내고 전화번호까지 알아내는데 하여간 전화도 걸었는데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핸드폰 번호를 하도 막 수십 통 수백 통을 하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집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집 전화번호로 어... 집 전화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받았었던지 동생이 받았었던지 어떤 가족 누군가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한테도 그렇게 내가 스토커처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그 여자랑 사귀고 싶어서 진짜 결혼까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키도 크고 키가 170이 넘었어요. 저는 키 큰 여자랑 결혼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굳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키 큰 여자에 대한 어떤 동경과 애정과 근데 그런 키 큰 여자한테 내가 고백을 했는데 차였었던 그런 상처가 됐었던 그런 또 상처와 트라우마가 또 있었어요. 정말 수도 없이 제 첫사랑, 짝사랑이라고 하는 여자애도 키가 169였었는데 이름도 기억나요. 김수민이. 김수민이었었는데 그 김수민한테 내가 고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처참하게 차였어요. 처참하게 차였고 또 이정현한테도 걔는 키가 173이었었고 그 여자한테도 내가 169짜리 그 김수민한테도 내가 너무 사귀고 싶고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고백을 했는데 차였고 173짜리 그 이정현한테도 너무 좋고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고백했는 차였고 그러고 나니까 키 큰 여자에 대한 복수심과 더불어 모든 여자에 대한 복수심이 정말 막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그런 복수심과 증오 그러니까 애정이 증오로 바뀐 거예요. 자꾸 차이니까 자꾸 나를 외면받으니까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무시당하니까 자꾸 버림받으니까 그 버림받은 마음이 자꾸 올라오니까 열등감이 생기고 가뜩이나 열등감이 있었는데 더 열등감이 생기고 나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 열등감 때문에 키가 큰 여자한테 고백을 해서 나는 키 큰 여자를 사귀어서 이렇게 나는 좋은 자손을 낳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열등감이 또 열등감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차이는 거야. 그래서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 얘기 지금 오늘 이 잠재의식 이야기하다가 제 잠재의식까지도 지금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되는데 유튜브 진짜 신기한 게 유튜브 이거 녹음하고 녹화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저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것 같고 감사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잠재의식에서 내가 인정하지 못했었던 표현하지 못했었던 그 마음들 여러분들도 꼭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이 화석처럼 내 잠재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있는 화석처럼 굳어져 있었던 내 마음들 표현하지 못했었던 내 감정들 내 마음들 내 이런 것들 다 표현하셔야 돼요.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감정을 표출하고 인정을 하고 이 감정과 어떤 사건들과의 이런 것들을 다 분해시키고 다 청산시켜야지 내 삶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그 묵혀져 있던 화석 같은 감정들 마음들 다 끄집어내서 죽기 전에 다 표출하시고 다 표현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죽기 전에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면
그 인정받지 못했었던 그 마음들은 결국엔 내 DNA로 다 있다가 내 자손이 풀어줘야 돼요. 내 자손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있을 때 다 표현하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1시 51분인데 그래도 12시가 가기 전에 이렇게 독서 리뷰를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튜브와 구글 감사드리고요. 제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계속 제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에 있는 그런 마음들과 감정들 소통하면서 다 표출하고 자유로워지고 신명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 우리 같이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앞으로 제 채널과 함께 우리 같이 성찰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마워요.